안녕하십니까. 세종학원의 이수영입니다. 해송고와 방문여고를 맡고 있고요. 지금 2학기 중간고사, 2022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가 다 완성이 돼서 시험 분석과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험 문항을 분석을 해야지 앞으로 학생들이 더 잘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꼭 학생들에게 이제 보도록, 아니면 학생들이 보기 싫어하면 어머니라도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학교 어머니들이 이제 학교 결정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있는데, 해송고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해송고가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문여고는 되게 미달이 좀 되고, 이거는 그냥 팩트니까. 해송고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할 때 영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상을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매번 학교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더 이제 궁금하신 거 아니면 방문여고 거는 방문여고에 있으니까 어머니들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학교 선택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종고는 제가 이제 거기에 썼듯이 가장 보통 모의고사 형태와 가장 비슷해요. 모의고사 형태랑 굉장히 비슷해서 보통 주제, 제목, 그다음 빈칸, 순서, 삽입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골고루 나오고 보통 부교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1학년은 화요일 날 6시고 토요일 날 10시, 아침 10시에서 보통 2시간 수업을 하고 30분 정도는 중요한 부분을 외워서 시험 보고 이제 보내는 구조라서 요번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제 여름방학 1학기 때 3등급 맞던 학생이 모의고사 1등급인데 3등급 맞던 학생이 이제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요번에 95점 1등급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영어에 대한 기본 실력이 있으면 저와 같이 와서 이제 수업을 열심히 하면 보통 1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분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2년 2학기 중간고사 이번에는 제가 썼듯이 난이도는 객관식은 좀 평이해요. 객관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까다롭지 않았고 자기가 좀 어휘력만 갖고 있으면 그럼 다시 한번 어머니들은 생각하세요. 어휘력이 필요해요. 해송에서는 시험이 나오려면 일단 vocabulary 단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휘력만 가지고 있으면 다 맞아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95점 나온 친구도 일단 객관식은 다 맞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술형에서는 다 맞기가 까다롭죠. 그러니까 서술형도 이제 한 문제 정도가 클러 문항이고, 그래도 나머지는 지문에서, 변형해서 좀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 난도로 분석이 됐어요. 요번 중간고사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물론 모든 시험이 학생들한테 어려워요. 학생들한테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진짜 문제가 까다롭고 그다음에 선택지가 다 영어로 돼 있거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번 중간고사 해송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은 보통 이제 외부 지문이 해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방문이 좀 나오고 외부 지문도 이제 여기서는 오늘 한 문제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어법 개수를 찾는 21번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서술형 5번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해송고 영어 시험은 어떠냐? 보통 이제 부교재 비중이 가장 높아요. 부교재 비중이 가장 높고, 그러니까 부교재는 뭘 잡아요? 보통 EBS에서 올림포스나 아니면 이번엔 리딩 파워예요. EBS 교재에서 좀 기본이 있고 완성이 있는데 1학년들은 보통 기본을 하는데 요새는 해송고는 다 완성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좀 있는 학생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쉽지가 않고 좀 난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교재 비중이 가장 높고 부교재가 가장 비중이 높아서 일단 여기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학교 수업이 없어요. 모의고사는 보통 3월에 모의고사를 보면 그게 내신으로 들어가는데 학교 수업 없이 시험에 반영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꼼꼼히 분석을 해줘야지 학생들이 시험에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은 부교재 비중이 다 가장 크고, 그리고 해성고는 모의고사 수업을 안 해주더라. 그러면 이제 이수영 선생님이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의고사는 보통 4번 정도 자기가 복습을 제가 이렇게 줌으로 해서 유튜브로 올려서 학생들이 복습 인강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최선을 다해서 3번 정도, 4번 정도 일단 자기가 많이 하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문제가 까다롭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지속되는 거. 지금 뭐 해송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제가 여기서 7, 8년을 해송을 했는데 지속된 경향이고 약간 난도가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법, 어휘, 빈칸, 순서, 삽입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형태도 같잖아요. 주제 제목 이런 류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특히 해송에서는 그러니까 문법을 잘 못하면 내신이 안 나와요. 자기가 아무리 영국, 미국에서 살다 오더라도 영어를 굉장히 청담이나 뭐 어디에서 굉장히 높은 하이레벨까지 했더라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도 문법을 하지 못하면 내신은 잘 나오지 않는구나. 그럼 방학 동안에 나 문법 강의를 꼭 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휘력은 모든 게 다 패러프레이즈. 제가 이제 문제를 설명하면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면 어떤 표현을 똑같이 다른 동의어로 이거를 바꿔서 얘기를 해요. 그럼 어휘력이 있는 학생들은 그걸 풀 수 있겠지만 단지 그냥 다다다다다다 계속 외웠어요. 선생님 저는 다 외웠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와요? 그것은 자기의 기본 어휘 실력이 좀 없어서 같은 표현을 찾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이제 총평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패러프레이즈를 잘하려면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성고를 가시려면, 그리고 해성고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 방학이라도 반드시 단어집을 꼭 끝내고, 그러니까 어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문법은 꼭 한번 다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송고는 계속해서 뚜렷한 해송고의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해송고의 시험의 특징은 점점 이것들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휘력을 갖춰야 되고 문법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해송고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지에서 아까 endeavor 이게 이제 endeavor는 effort 노력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자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다음 scarcity도 shortage라고 나온 건데 scarcity도 이제 부족함, 뭐가 희소성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족이라는 이런 단어를 모르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70점대 아니면 80점대 초반 그런 나온 학생들은 어휘력이 부족하거나 어휘력이 부족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요번 시험은 뭐 객관식이 너무 별로 안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저희 해성고 학생들은 이렇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 올렸으니까 보시고요. 문항별 분석도 미리 올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 30문제 나왔고요, 요번에. 그래서 선택형 문제는 이게 다 객관식. 그다음 서술형은 이렇게 나왔고, 여기 보듯이 부교재 11문제, 부교재 3문제 이렇게 나왔듯이 부교재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위에 분석본 올렸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올렸어요. 부교재, 교과서, 모의고사를 일단은 잘 분석하고 그리고 자기가 중요 부분은 외우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공부해서 채우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항별 분석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문항별 분석은 이제 1번은 보통 교과서였어요. 교과서 틀린 사람은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일단 5가였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how is it fashion? 어떻게 패션이 going green은 뜻이 친환경적인 거. 어떻게 패션이 친환경적인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일단 얘기가 나왔어요. 방법론이 나왔으니까 일단 답은 3번이었고 1번부터 틀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2번에서 문맥상 문제. 이것도 교과서잖아요. 교과서. 여기 부분이었어요. 여기 부분. oppose는 원래 반대하다. 반대하다. 그러면 여기선 당연히 친환경이 되니까 오가닉 같은 여기서 지금 유기농 면화의 사용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통 increase 증가하다. 교과서니까 뭐 1번, 2번은 다 쉬웠던 문제. 그다음 3번부터는 이 리딩 파워가 지금 부교재예요. 리딩 파워 부교재. 그래서 이거는 보세요. 이게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래서 제가 계속 올리는 게 지금 부교재의 소재 주제를 제가 영어로 올리거든요. 그게 굉장히 해동에서는 적중으로 많이 나와요. 주제, 제목 이렇게. 그러니까 11강 이것도 무슨 내용이냐면 근데 이 사람이 요게 endeavor예요. endeavor. 그러니까 맨 끝 문장이 요거였거든요. 이 사람이 exactly how to retain the balance, tradition. 그러니까 어떤 지금 거기에 festival 여기 축제를 보통 모차르트만 막 틀어줬어요. 그게 이제 전통만 우선시하는 걸 이 사람이 하면서 이노베이션, 어떤 이제 현대, 그래서 모던 아티스트도 같이 조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의 밸런스를 리테인 하는 법을 알았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 인데바는 노력, 인코퍼레이트가 어디 어디에 통합시키다. 그 다음에 여기서 현대라고 모던이라고 나온 걸 contemporary style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전통을 existing one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스타일에 현대적 스타일을 통합하려는 이 사람의 노력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틀리면 이런 걸 틀렸다. 그럼 이거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죠. incorporate가 통합시키다도 알아야 되고 endeavor가 노력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선택지에서 내가 답을 찾아내려면 어휘력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위에다 다 써놓은 게 여기 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를 시켰고 이게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된다 라고 얘기한 거고 4번도 육과예요. 육과에서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일단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과서는 맞으라고 문제를 내는 거니까. 어? 여기서 이제 바오밥 나무라는 게 여기서 사막에서 바오밥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딥 루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그래서 거기다 저장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바오밥 나무가 harsh weather에 이게 아주 혹독한 날씨에 adaptation 적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adaptation 이것만 봐도 나오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걸 틀렸으면, 진짜 공부를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분석은 왜 하냐? 학생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얘 문제점이 뭐지?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나오지? 이거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그런 걸 고민하시라고 이런 거를 제가 찍고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 거지, 학생을 뭐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은 적절한 거, 요지 문제였어요. 5번은 요지 문제. 요새 이것도 오과 문제 교과서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그 옷을 친환경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맨 끝에 이게 이제 conclusion 결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친환경이 되는 게 얼마나 쉽고 얼마나 너가 보람된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being green is easy. 여기서 요거가 rewording이 또 뭐로 바뀌었어요? worthwhile. 할 가치가 있는 것. not laborious. 되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쉽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였어요.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그다음 6번은 리딩 파워. 이게 이제 부교재 문제였어요. 이 부교재 문제여서 요지 찾기. 제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요지 찾는 건 자신이 본 가족의 장점을 말로 표현한 것의 장점 이렇게 제가 소재 정리를 해줬어요. 거기서 이렇게 가족의 장점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인정해줘요.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거지. 가족이 정직해. 그럴 때 비꼬지 말고 넌 참 정직하구나.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7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이제 부교재 문제였어요. 여기 mental rehearsal, mental rehearsal, 멘탈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리허설. 아, 내가 저 집에 가면 저 사람 어떻게 화를 낼 거야. 그럼 내가 어떤 대비를 해야지. 그게 이제 멘탈 리허설이에요. 그 멘탈 리허설은 소셜 워커한테 되게 도움이 돼. 그대로 나왔잖아요. 멘탈 리허설 which is useful. 누구한테 유용하다고? 소셜 워커즈. 이런 식으로 나왔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준 거예요. 주제. 제가 그 카페에 올린 거, 이거 주제, 제목, 뭐 이거예요. 라고 올린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건 다 이렇게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웬만큼 학생들은 이건 다 맞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러 문항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그다음 8번에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거. 요새는 이게 만약에 되게 트렌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문용어 같은 경우도 일치, 불일치를 아주 많이 내고 요번에 그 방문용어는 좀 어려웠는데 그게 다 선택지가 다 영어로 나왔어요. 영어로 나왔고 그거를 또 개수를 찾는 문제였어. 개수. 그러니까 이건 1차지 않은 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그 학생들은 다 읽고 그거를 다시 A, B, C 놓고 몇 개다. 그래서 시간이 되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요번 중간고사 것만 보자면 해송이 훨씬 좀 더 풀었을 때 쉽지 않았을까. 방문여고 학생들은 되게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1차지 않은 건 여기선 직접적인 원조로 아프리카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왔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이것도 교과서였어요. 그다음 9번도 이제 일치불일치가 많이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일치불일치는 이제 위에를 알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디스커버 한 것은 어떤 책을 보면서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책의 소년이 막 장난치는 게, 실험을 하는 거였구나. 그걸 봤더니, 우리 아이를 인사이트, 통찰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필자는 자기 아이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행동이 바탕이 아니라 이게 거꾸로죠. 소년의 행동을 바탕으로 자기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도 쉬웠던 문제. 그다음 10번도 교과서. 이거 6과. Hummingbird, 이것도 많이 나와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 형태. 이 형태. 그래서 이렇게 의문문으로 나와서 여기 지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거. 여기서는 지금 여기 벌새가 그들의 날개짓을 막 하면서 제자리에 쓸 수도 있고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나 많이 날개짓을 하니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다음 11번 빈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이제 부교재 문제였고요. 부교재에서 여기서 이제 what are used to 이게 이제 1강의 1번이었어요. 1강의 1번. 그리고 요번에 9강이 빈칸 추론의 부교재였는데 그 뒤에 서술형이 9강에서 1, 2, 3이 다 나왔다라는. 그러니까 빈칸 추론이 이게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서술형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좋아하는 강들이 있었다. 부교재에서도 중요한 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많이 내는 강이 있고, 별표가 있고, 그러니까 되게 고등학교는 범위가 많아요. 그 중에서 일단은 중요한 거 위주로 해도 되게 바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볼 수 있는 분석에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별표 친 거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별표 친 거가 타당하게 나오는 게 해성거예요. 해성거는 이게 중요해. 그럼 중요한 건 나와요. 100번. 근데 또 이제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해성거는 보통 제가 가르쳐 본 결과 중요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면 여기서 이제 인도에서 지금 농사를 짓는데 물이 부족해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럼 원문은 이거였어요. 원문은 이 물이 부족한 그 계획은 지금 thirsty region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지역을 돕는 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 부족에 이것도 진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이란 뜻, 부족이란 뜻.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걸 많이 틀렸어요. 11번. 아니, 이게 1강의 1번인데,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고.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어휘력이 없어서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12번 빈칸은 뭐냐? 12번 빈칸은 to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여기서 답은, 이거는 우리 얘기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더 자기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평균치가 7이야. 내가 7인데, 나는 7보다는 위에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거보다 낫다라고 생각해. 보통 이 얘기예요. The overestimate. 자기의 achievement를 오버해서 overestimate 한다. capability,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자기네 achievement, 성취와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이것도 원래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 이걸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다 배운 내용인데 그걸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문제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네요. 그럼 13번에는 이거는 보통 모의고사에서 21번 유형이 함축 추론이에요. 이걸 밑줄 치고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니? 그래서 모의고사는 어머니들 아시죠? 45문제. 45문제에서 보통 29번이 어법이에요. 그래서 듣기평가 시작해서 28번까지는 그냥 다 맞아야 되는 문제에서 하나 21번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함축 추론이라고 해서 이게 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죠. 13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부유한 나라에서 불공정 그거 보조금을 없애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서 sacrifice, wealthy country, 이 부자 나라에서 희생이 필요해요. 그건 여기서 밑에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거랑 같은 말을 찾는 거야. Stop this subsidy. 그래서 subsidy가 뜻이 뭐냐면 자기 그 농부들한테 subsidy가 국가 보조금이에요. 그럼 financial assistance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죠. 다시 subsidy를 financial assistance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abolish는 뭐뭘 폐지하다. 그러니까 요 단어들 financial assistance를 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 잡아낼 수 있어야죠. 이런 걸 뭐라 그랬다고요? paraphrase. paraphrase 어려우면 바꿔 말하기. 바꿔 말하기를 잘해야 된다. 해석은 바꿔 말하기의 시작이고 바꿔 말하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 14번, 15번, 16번은 다 순서. 제가 그랬잖아요. 모의고사 형태와 비슷하다고. 순서 세 문제, 삽입 문제, 빈칸 문제, 어법, 어휘 문제 이런 게 다 타당하게 나와요. 그래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모의고사. 그래서 온도 문제였어요. 온도. 사람들은 그래서 이건 CAB. 보통 타일이 다 차갑다고 느끼는 거는 qualitative indication. 이게 이제 질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10번에 이 질적인 건 우리를 mislead, 잘못 인도할 수 있어. A번. 온도가 같더라도 타일이 더 차갑게 느껴져. 그래서 우리는 온도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quantitative measurement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순서 문제도 외부 지문. 이 외부 지문 하나가 시간이 걸렸지 나머지는 다 뭐야? 내신 공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틀리면 안 되고 외부 지문. 그래서 15번은 이게 이제 20번부터 모의고사 20번부터 시작되거든요. 20번. 20번도 틀리면 안 되는 거. 여기선 writing보다 speaking에서 우리가 더 많은 말을 한다. 그거에 대한 이유였고 그다음 16번이 이제 외부 지문. 16번이 외부 지문에 관한 거라서 여기에 시간이 좀 걸렸다. 외부 지문은.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답은 BAC예요. BAC. 근데 이것도 비슷한 게 이제 부교재 지문이 있어요. 부교재 지문. 그래서 보통 외부 지문도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학교에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것과 관계 있는 주제와 소재를 이제 보통 출제하시거든요. 여기서도 글로벌 워밍에 관한 얘기예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아마도 short term, 이제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베네핏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보통 고3 때 순서나 삽입이 쉬는 강좌예요. 어려운 거예요. 빈칸 더불어서 순서 삽입이 보통 10점이에요. 10점. 2.3점, 2.3점에서 10점짜리가 순서 삽입인데 보통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학생들은, 논리력이 없는 학생들은 여기를 제일 힘들어해요. 어떻게 보면 빈칸은 한두 문장만 나오면
그 메인 아이디어가 파악이 되면 선택지 싸움이거든요. 근데 순서는 다 이거를 타당한 시그널을 찾아가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그래서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 답은 B, A, C였고 숄텀 얘기가 나와야 돼요. 단기간으로 파머들은 좋을 수 있다. 여기서 grow better, 더 잘해서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다. drought tolerance는 가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but 그 다음에 A번 시그널. 하지만 this benefit이 나와야지 disadvantage 나오죠. 그래서 disadvantage는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해석에서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양날의 검. To edge the sword는 양날의 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 되면, 시점이 되면 이것들은 좋은 것보다 네거티브 임팩을 가져올 수 있어. 이와 비슷하게. 그러면서 여기선 파머 얘기고 이와 비슷하게 likewise 시그널이 있으면서 쉬핑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BAC. 보통 모의고사 1등급 학생들은 이걸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의고사처럼 풀면 되니까. 그다음 17번도 또 이제 부교재 문제. 삽입 문제는 제가 세 문제 다 적중했다고 막 써놨거든요. 적중했다라는 건 분석본에 얘걸 빼서 다 제가 문장 삽입, 문장 삽입,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다. 보통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뽑을 수는 없거든요. 여기도 however가 시그널이 있잖아요. however 시그널. 그러니까 여기선 new technology가 좋아. 하지만 코스트도 있어. 그럼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곳이 10번이에요. 10번 앞에 보면 이렇게 하면은 yield higher. 되게 생산량이 좋아져. 이게 커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양에서 하면은 이게 생산량이 좋아져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코스트는 있어. 그래서 뒷부분은 그러면 빨리 죽어. 이게 코스트. 부정적인 얘기니까 여기 10번에 들어가야지 말이 되죠. 긍정, 부정,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이게 however 그러면서 연결사로 문장이 전환이 돼야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되게 타당한 문제. 너무나 당연한 문제. 이런 문제가 문제에 나왔다. 뭐 함정이 하나도 없어, 함정이. 18번 같은 경우도 여기 C에 들어가요, C에. 이거는 however, 그러나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보통 우리는 아침형 인간이야, 저녁형 인간이야,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텐션이 필요하면 우리가 아침형 인간일 때는 아침에 해야 돼? 그럼 아침에 해야 돼? 그래서 너는 early bird면 너는 저녁에 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0번에 여기 논리에 단절이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가지. however, 그러나 창의성이 필요할 때는 아침형 인간이면 저녁에 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 다음 19번도 consequently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언어가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이게 되게 고립됐어요. 그래서 언어가 지속됐는데 2번 앞에 그러나 이게 모빌리티 막 차들이 다녀요.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막 들어와. 그럼 natural barrier 이 natural barrier가 자연적 장벽. 그럼 얘가 막 산맥이 있어서 차들이 못 들어왔어. 이게 natural barrier예요. 그러면 이것이 극복이 됐어요. 극복이 됐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언어가 모던 현대어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면 얘는 사멸하겠죠. 이 언어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2번 뒤에 그러면 최근에 봤더니 이렇게 적은 사람이 하더라. 뭐 어렵지 않죠. 그냥 들어도 타당하잖아요. 그냥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0번 어법상 어색한 거. 어법은 완전 트레이드마크다. 회송에서 어법 못하면 안 된다. 그 중에서도 아주 사랑하는 어법이 있어요. 이거. 매번 나와요. 진짜 제가 모든 고 1, 2, 3 일단은 시험지를 매번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건 위치냐, 대시냐, 웨어냐 그 부분이요. 여기서도 오늘도 나왔네요. 위치가 아니라 that. that 이하는 완문이에요. Someone was trying to persuade them. 여기만 봐도 나머지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어법은. 여기만 봐도 완문이야. 완전한 문장에는 위치가 대시돼야 된다. 알아두시고 21번은 이거 어렵죠. 왜? 개수니까. 개수 하나면 될 텐데 여기서도 이제 where 같은데 where 뒤에 문장이 원래는 where they can be packed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B번도 여기서 AI가 사람들한테 지시를 내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처리한다. 전체 내용은 그거예요. 그럼 human worker가 would politely struck. struck은 여기서 지금 지시한다니까 아니죠. 여기선 지시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태, 동태, 수동태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 얘는 스웨치, working이니까 명사구, 명사절, 명사구, 투부정사, 동명사니까 여기서 reduce이지.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겨울방학 때 두 가지 꼭 문법을 한번 끝내시고 그 다음에 단어를 어휘력을 확장시켜 주세요. 다시 working, reduce, 그래야지 1학년 때 내신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22번 요약문 이것도 뭐 리딩 파워 부교재 또 부교재 1강이었었네요. 여기서는 미술 치료가 자기 존중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이것들이 다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뭐를 나타낸다? 자기 자신을 여기서 represent가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자존중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worthiness. 어렵지 않았어요? 23번도 문맥에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뇌가 점점점 작아진다. 하지만 나쁜 건 아니야. 이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은 wild up 하면서 이게 원문이 differently예요. differently. 우리의 뇌가 differently. 그러니까 과거의 조상과는 다르게 하지만은 efficiently.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여기만 봐도 이게 답이네. 그러니까 favorably가 나와야지 more efficiently가 나오지. 이게 효율적으로. unfavorably는 불리하게니까 X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24번은 문맥. 이거는 시험이야. 그러면서 테스트 anxiety를 가지면은 부정적 얘기로 흘러나가야 돼요. 나쁘다. 메인 아이디어를 했으면 여기서 negative, 부정적 correlation,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왜? attention, 집중하는데 interruption, 집중을 방해하고, 그다음 poor performance를 이게 poor performance니까 자기가 시험을 못 보게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를 알고 이렇게 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다음 25번. 문맥상 어떻게 하면 이게 육과 하시다가 문제 그냥 끼워넣기 하시는 느낌? 왜 쉬우니까 교과서. 여기서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벌새가 되게 초라한 벌새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이쁘게 뷰티풀하게 왔는데 얘를 제외하고잖아요. 그러니까 뷰티풀해. 얘를 제외해. 그러면 얘 뷰티풀과 반대되는 게 나와 있어요. magnificent는 아주 멋진 깃털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원래는 plain gray feather. plain 되게 검소하고 이쁘지 않고 뭐 이런 feather가 있었다. 답이었고 거기까지가 객관식. 그 말씀드렸을 때 제가 뭐 이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문제 없잖아요. 1학기 기말에는 제가 이거 굉장히 어려웠네요. 까다로웠네요. 막 구문도 바꿨네요. 문법까지 바꿀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흥분했거든요. 근데 지금 2학기 중간고사에는 병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주관식 5문제는 부교재. 제가 아까 말한 9강. 9강에서 땅땅땅 내셨고 모의고사 그다음 외부 지문이 하나 나왔다. 그럼 외부 지문은 토탈 2개 나왔는데 외부 지문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닥 굉장히 관계가 있어서 26번에는 여기서 A, B를 지시 아까 그 일치불일치 문제와 지시하는 문제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실패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블랙북을 이제 썼어요. 실패를 거기다 기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했다라는 건 이 블랙북을 사용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디스커스. 여기만 봐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막 외우지 않아도 문장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이런 문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외우지 않았는데 이걸 읽으면서 얘가 풀 수 있나? 그거를 보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failure, 실패를 오픈리하게 디스커스 한대요. 그리고 그거에 직면한대요. 뭐 대신에? 그것을.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failure겠죠. 그죠?
이걸 틀리는 애들은 문맥에서 잘 못 찾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에서 26번은 맞아야 되고, 그다음 27번은 주제 및 요지를 한 단어. 이거는 제가 이제 거품 물어서 애들한테. 그 전날 제가 부교재 쫙 복습을 해줬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보이스, 그러면서 했던 게 보이스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가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말하라는 소리예요. 우리 학생은 요거가 보이스를 보이싱으로 써서 감점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28번. 28번도 이것도 구강. 그것도 보세요. 여기도 구강이잖아요. 구강. 그다음에 여기도 구강. 이게 오리지널 리딩 파워의 빈칸 추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빈칸 추론 문제는 선생님들이 많이 낼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번, 2번 이렇게 다 연달아 내실 줄은 몰랐어요. 28번은 무슨 얘기냐면 음식. 음식의 sensory property를 manipulating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공식품이 많으면서 이런 음식의 sensory trait, property가 같은 말이에요. 음식의 감각적 특성을 조작함으로써 그냥 manipulate라고 나왔는데 밑에 보면 어형을 변화시킬 것, by 다음이니까 ing 이렇게 쓰라는 소리예요. 이런 것도 뭐예요? 실력이 좀 있어야 되죠. manipulate를 manipulating 함으로써 그 다음 여기서 perception이라는 단어를 perceive란 동사로 바꾸는 거예요. 문장에서 찾았고 알맞게 이게 문법상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문법을 보는 눈이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29번, 30번. 29번은 이게 이제 에코 패션. 이게 이제 외부 지문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근데 교과서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오가. 아까 패션을 친환경적으로 에코 패션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my fixed up clothes 자기가 옷을 고쳐서 써요. 그럼 very special 하다는 거지. 아무도 나 패션을 카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독자적이고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내가 고쳐서 썼으니까 환경도 내가 신경 쓰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맨 끝에 responsibility shopping help you 다음에 답은 이거거든요. 유니크 룩을 만들어낸다. 왜냐면 아무도 너의 패션을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대강 비슷하게 답이 이제 답에 맞겠으면은 선생님들이 부분 점수나 아니 맞게 해주셨더라고요. 해송 선생님들 이게 문법이 좀 문법에만 맞고 의미가 맞으면 딱히 이게 이제 답과 그대로 쓰지 않더라도 다 정답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그게 맞는 거고 문법에도 맞으면 그게 맞게 해주셔야죠. 그다음 30번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게 이제 원래는 이거였거든요. 더비더비. 이거 어머니들 아시는 거 더비더비.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죠. 여기서 TV를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진짜 그러니까 밑에 보면 프렌즈라고 어머니들은 아실걸요? 프렌즈가 이제 미국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볼수록 진짜 프렌즈는 별로 없어져.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TV를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 진짜 친구와 보낼 시간이 적어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을 원래 더비를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문법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꾸거든요. 문법에서 우리가 TV를 보면 볼수록 이 as more를 the more 이렇게 오거든요. the more television 더 많은 텔레비전을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the less를 less likely to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비동사를 뭐로 바꿔야 돼? are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build인데 여기 to building 요거까지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클럽 문항에 5번은 좀, 여기 30번은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예상 문제도 이제 3회 풀어봐서 일단은 3회 풀어봐서 학생들이 서술형 몇 문제,
서술형 문제는 모든 게 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문법도 갖고 있어야 되고 어휘도 갖고 있어야 되고 타당하게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위에서 그걸 요약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서술형 같은 경우는 다 맞는 학생은 정말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해송은 그래도 이번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학교 어머니들은 해송고를 준비하려면 해송고는 문제는 좋다. 배우면 자기가 공부한 만큼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방학 동안에 뭐를 해야 된다? 문법과 어휘를 하지 않으면 학교 가서 고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꼭 문법 한번 정리하시고 단어 어휘력에 꼭 이제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